여기는 산 도적놈들이 들어서 개꼬를 푸는 곳이 아니다. 적어도 논어 맹자는 읽는 선비들이 들어 여기 멸악의 향취를 맡으면서 음풍영어라는 곳이니라. 빨리 주랭랑을 치면 다시 여자를 추궁하지 않겠으되 계속 자리를 더럽히면 뒷자리를 분질러 놓을 테니 어서 문 밖으로 나와 대제하라. 어서. 그 순간이었다. 덩치가 집채만큼 큰 녀석이 복면을 하고 천천히 방문을 열고 모습을 나타냈다. 그의 손에도 삭정이 같은 것이 들려져 있었다. 보아하니 무슨 산적은 아닌 듯했다. 산적이라면 칼을 들지 나무토막을 들고 나올 턱이 없었다. 그러니까 직업적인 무인은 아닌 듯했다. 마당으로 내려선 작자는 마당을 빙빙 돌기 시작했다. 그러나 용인은 한 차례의 공격으로 그를 쓰러뜨릴 수가 없었다. 단 한 방으로 그를 끌어안쳐야 자신의 위신이 설 텐데 이 낯선 놈은 도무지 그런 여유를 주지 않았다. 야! 하는 기합 소리를 지르면서 용이가 먼저 공격을 했다. 그러나 녀석은 가지고 있던 삭정이를 자로 잰 듯한 겨냥으로 그것을 막아버리는 것이었다. 순간적으로 마주서 본 용이는 이놈이 예사무예를 지닌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끼나 덩치도 자기를 능가하면 했지 조금도 꿀리지 않았다. 아니, 9월산 명화적 중에 이렇게 몸집이 우람하고 무예가 출중한 놈이 있단 말인가? 운율은 물론이고 주변의 안악, 신천, 송화, 장현, 재령까지를 포함해서 자기를 당할 장사가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용이었다. 그가 잠깐 생각하는 순간 놈의 강력한 일격이 가해졌다. 용이는 간신히 삭정이를 둘러대어 그것을 방어했다. 등과 이마에서 식은땀이 쭉 흘러내렸다. 서슬에 그는 삭정이를 손에서 놓쳐버렸다. 상대의 사내도 나무토막을 놓쳐버린 모양이었다. 정호, 우리가 나서서 도련님을 구하는 것이 어떤가? 이 장면을 바라보고 있던 이진이 정호에게 물었다. 두고 봅세. 둘 다 무기가 없으니 힘 겨루기로 끝날 것 같으니. 과연 두 우람한 사내가 맞붙었다. 그것은 황소와 황소의 맞붙음이었다. 둘 다 어찌나 몸집이 우람한지 마당이 손바닥만 하게 좁아 보였다. 내 놈은 어디 사는 누구냐? 본관 성명을 밝혀라. 허허, 그건 알아서 무엇에다 쓰시려? 힘이나 한번 겨뤄봅세다. 천하의 청년장사 이용희를 만나러 온 사람이오. 그런데 어찌 이렇게 별수가 있수이까? 아니 내 놈이? 이게 누구야? 네? 내가 헌이다. 이끼 사람, 세상에 둘도 없는 내 형 헌이라니. 형님, 여기 절 받으십시오. 땅바닥에 같이 쓰러진 용이와 헌은 마주잡고 껄껄 웃어댔다. 어서 그 공간을 끌으세요. 아니 이게 어찌된 일이오? 하하하. 오늘 해그름역회 은율의 당도에서 첨정어른께 인사를 드리고 고모님을 배웠지. 아우를 아무리 기다려도 도무지 돌아오지를 않아 내가 서당에 직접 가지를 않았겠나. 그런데 서당에서도 자네들이 한데 물려나가는 것은 봤어도 행선지를 모른다는 게야. 그래서 주변을 둘러봤더니 자네들이 저만큼 걸어가고 있더구먼. 그런데 길을 걸으면서 무슨 얘기가 그렇게도 긴가? 내가 먼저 와서 목을 축이고 있던 참이지. 아니, 한양 형님이 이렇게 소식도 없이 오시다니 정말 꿈속 같습니다. 자, 이리들 오십시오. 한양에 사시는 내 형님이오. 내가 왜 여러 번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신원 형님이라고. 내 외가로 형님이 됩니다. 이분은 김정호라고 참으로 기막힌 실력을 갖춘 분이지요. 그리고 이분은 이진이라고 은율에서는 가장 뛰어난 젊은 학자지요.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이 늦은 곳에 와주셔서 광영이 옵니다. 내가 첨정어른과 아지매를 너무나 존경하고 있습니다. 내가 고모님에게서 정호영에 대해서는 여러 번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북면의 사나이는 한양에서도 주막거리의 폐학대가 벌벌 떠는 청년 장사 겸 학자 신원이었다. 신씨의 사촌 오라버니의 아들이었다. 이거 나는 아우를 만나러 왔소만 정작 더 나은 분들을 뵙게 되었소이다. 자, 어서 드시지요. 신원은 손을 털고 용희와 정호 그리고 이진을 방으로 안내했다.
방 안에는 술상이 차려져 있었다. 보잘것없는 상이었으나 그래도 술을 퍼담은 옹자배기가 철철 넘쳤다. 여보게나 주모, 술을 그냥 동이째로 가지고 와야겠네. 그런데 아우, 내 말 좀 들어보게나. 이 주모가 당신을 연모하고 있더구먼. 허허허, 참 부러워이. 천하의 풍류객이니 그럴만도 하지만 좌우간 난 정말 당할 수가 없으이. 어허허, 형님도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주모가 나의 정인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풍류객이라서가 아니라 여기 주막을 괴롭히는 명화적 놈들을 혼내주기 때문입니다. 여보게나 월선이 형님에게 인사를 올리게나. 오호, 이름도 예쁘구먼. 월선이라. 왠지 그 월선이 정기를 받은 이름인 것 같이 느껴지네. 이름이야 이 집이 딸이 더 예쁘지. 천하절색이고. 어허, 월선이가 그렇게 이쁜 딸을 가지고 있나? 여보게나 왜 나에게는 자네 딸을 보여주지 않았나? 그야 형님 같은 한량한테 남의 집 기술을 함부로 내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 정우는 겨우 면식을 했지만 이진영은 일면식도 없습니다. 자, 다들 술을 드시지요. 하하하, 기분이 참 좋습니다. 용이는 껄껄거렸다. 그럼 월선이 딸년 구경을 어디 한번 해보는 게 어떤가? 참 술맛 좋다. 진짜로 고월산 전기를 담은 것은 바로 이 술이구먼. 고월산에서 흘러내리는 물로 담은 술인 모양이지. 어서 딸년을 데리고 나와보거라. 그래, 형님한테 우리 향이를 구경시켜드려라. 우리 형님 대단한 분이시다. 향이라니, 과연 이름이 예쁘구나. 아이 참, 지금 향이는 단장도 하지 않았고 술을 파는 사람은 향이가 아니라 바로 저희옵니다. 저의 딸년을 주석에 부르지 마시옵소서. 아니 내 말을 오해하지 말거라. 내가 향인년한테 술심부름을 시키자는 것이 아니라 하도 절색이고 이름이 그렇게 예쁘다고 하니까 그냥 한번 보자는 것이다. 또 아느냐? 내 좋은 선물을 줄지. 월선아, 그렇게 하도록 해라. 나의 집안 형님이시다. 한양의 심대감님 댁 마다님이시다. 어서 향이를 데리고 오도록 해라. 아래옵기 황공하오나 향이는 지금 상심이 깊어 기동을 잘하지 않으려 합니다. 무슨 일에 상심을 그렇게 깊게 했느냐? 헌원장부 신원은 술을 죽죽 들이키면서 호쾌하게 말했다. 신원의 풍채는 그가 사대부가의 장자임을 여실히 말해주고 있었다. 월선이는 말이 없었다. 그녀는 대답 대신 머리를 숙였다. 향이는 아직도 그렇게 상심하고 있나? 형님, 사실은 월선이의 제아비가 연평도에 조기잡이를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은 지가 1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향이는 아직도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 거참 안 됐구나. 그럴수록 혼자서 너무 상심만 하지 말고 이런 자리에 섞여야 하지 않을까? 거참 안 됐구먼. 어허. 신호는 개걸지게 한 사발의 막걸리를 순식간에 마셔버렸다. 그 사이에 월선이는 무슨 생각을 했는지 자리를 비웠다. 그들은 이제 월선이와 그녀의 딸년 생각을 하지 않고 서로들 수인사를 나누고 술잔을 돌리기 시작했다. 세월이 많이 좋아졌다. 평민인 정우가 양반인 이들, 신원, 이용이 등과 이렇게 주석에서 대작을 할 수 있는 세월이 된 것이다. 반상의 구별이 그만큼 흐려지고 있었다. 사유재산 제도가 정착되고 상거래가 활발해지고 있었다. 관노가 없어진 것은 벌써 20여 년 전인 정조대왕 시절부터였다. 그래 사형은 자를 어떻게 부릅니까? 나는 국빈이라는 자를 쓰고 있소만 용인은 나를 아직도 관우형이라고 부를 때가 있는데 오늘 만나서 그런 초명으로 부르지 않는 걸 보니까 나를 어른 대접해보는 모양이외다. 형님의 초명이 관우인데 이렇게 큰 분을 초명으로 부를 수야 있나요? 철이 들었구먼. 말씀을 놔주십시오. 저는 100원이라는 자를 가지고는 있습니다만 거의 쓰지 않고 있습니다. 글 읽는 선비에게는 자와 호가 있어야 한다고 해서 스승께서 지어주신 것입니다만 거의 쓰지 않고 있습니다. 정호가 공손히 말했다. 저는 자를 청산이라고 합니다. 100원가는 한 살 차이로 제가 아우입니다. 역시 서당의 스승께서 지어주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 앞으로 서로를 자로 부르도록 합시다. 용의 자는 공습, 호는 기원이요.
그리고 나의 호는 위당이라고 하오. 두 분의 호는 어떠하신지? 우리들은 아직 호를 짓지 못했습니다. 그래요? 스승께서 곧 지어주시겠지요. 백원과 정산이라 좋은 이름이요. 자, 백원, 한 잔 드시지요. 국빈께서 이렇게 잔을 하사하시니 큰 영광으로 알겠습니다. 정호는 신원의 잔을 받았다. 그의 말대로 그것은 참으로 파격적인 술잔이었다. 아무리 반상의 제도가 허물어져 가고 있다고는 하지만 조선에 큰 정치적 혁명이 일어나 사회제도가 깡그리 바뀐 것은 아니었다. 신분제도의 부조리를 깨닫고 조금씩 고쳐갈 뿐 양반 상놈의 커다란 구별 자체가 무너진 것은 아니었다. 반상의 차별은 조선 사회의 기본적인 골격이었다. 너무 그러지 마시오. 아우 공습은 백원을 극구 칭찬한다고 듣고 있습니다. 저렇게 배심 좋고 머리가 뛰어난 공습이 지성흠모한다 하니 가히 백원의 인품과 실력을 알 것만 같소이다. 형님, 백원을 극구 칭찬하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아버님과 어머님이 외다. 첨정어른이? 어허 참, 그렇다면 문제가 달라지는데. 첨정어른이야말로 내가 이렇게 한양에서 달려와서 찾아배울 정도로 뛰어나신 분이죠. 집안의 어른이라 과언을 하는지도 몰라도 첨정어른은 뛰어난 성각자이십니다. 아우인 공습이 이 자리에 있대서가 아니라 첨정어른은 성각자이십니다. 벼슬에도 별 뜻이 없는 분이죠. 익히 알고 있습니다. 첨정어른이 내가 알기로는 연암이나 초정, 탐원과도 교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이 한술 더 떴다. 연암은 정조 때의 실학자 박지원이고 초정은 비슷한 시기의 박재가, 탐원은 영정조기의 홍대용을 말한다. 이들 다 선구적인 실학자였다. 연암의 열하일기는 읽을수록 세상을 새롭게 보게 합니다. 진정한 학자지요. 그보다 연암의 양반전, 허생전, 호질 등의 소설을 읽어보면 그가 얼마나 위대한 사상가이고 혁명적인 기상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양반 계급의 부패를 고발하고 반상의 차이가 없는 무인도에서의 이상향을 그리고 있어요. 김공, 이리로 다가앉으시오.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해야 합니다. 백원은 특히 지리에 박다는 말을 공습에게서 들었습니다. 지리학이야말로 실학의 기초가 되지요. 탐원은 놀고 먹는 양반은 나라의 기생충이다라는 말을 해서 큰 무리를 일으키기도 했지만 일리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원은 벌써 정호에 대하여 아는 것이 많았다. 아닙니다. 어른이 바다에 나가시니까 그리고 배를 만드시니까 도움을 드리고자 바다와 연안과 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을 뿐이지요. 담원 선생의 개방일기나 의문 문답 같은 책을 읽어보시오. 구하기 쉽지 않은 책이지만 천문, 기상, 물리, 산수 등에 대한 새로운 학설이 소상하게 소개되어 있는데 그저 놀라울 뿐입니다. 담원이 양반 전체에 그런 욕을 하고도 무사한 이유는 그의 저술이 너무나 충격적이고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백원은 담원의 책을 읽으셨나요? 신원은 정호를 향해 얼굴을 들었다. 아직은. 담원은 동방 최초로 지구 1일 1주를 주장한 분입니다. 담원이 북경에 가 있을 때 독일인 선교사 유성룡과 보호관을 만나 여러 가지 책들을 전수받았다는 말이 있습니다만 담원의 이런 주장은 동양에서는 제일 먼저라고 그들이 감탄을 했다는 겁니다. 형님, 우리 같은 9월산 촌사람들을 겁주기 위해서 여기 오셨소? 술이 한숨배도 돌지 않았는데 벌써 우리를 기죽이려 하십니까? 우리는 아직 공자왈, 맹자왈 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도 우리 서당이 서도에서는 제일 개화되었다고들 야단들인데도 말입니다. 내가 백원과 정산을 만나는 마당에서 무식함을 드러낼 수야 있나. 그래서 제 말에 질려서 조금 아는 척 해봤을 뿐이지. 연암과 초정, 담원은 다 돌아가셨지요? 그럼. 다산이나 완당보다는 한 세대 앞선 분들이지. 하지만 그분들 소위 말하는 북학파들이 있었기에 다산이나 완당이 있을 수 있었던 거야.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형님, 저기 향이가 나옵니다. 오, 과연 듣던 대로 위색이로구나. 향이야. 여기 계시는 국빈공은 한양에서 오신 신대감님의 맞자제분으로 작년에 대가에서 장원하신 분이시다.
어서 인사 올려라. 은율사시는 고모부가 되시는 첨정어른께 문안드리러 오셨느니라. 향이는 천천히 몸을 낮추어 신원에게 인사를 했다. 향이의 동작이 너무나 차분하고 고즈넉해서 보는 이들의 마음을 송두리째 뽑아버릴 것만 같았다. 그녀는 키가 솔깃했고 건강해 보였다. 얼굴색이 백옥처럼 고왔다. 그래, 어려워하지 마라. 그래, 아버지의 피부로 너무나 상심하고 있다고? 거참 안 됐구나. 여보게나 월선이 향이 아가씨의 혼사 문제는 어떻게 정했는가? 산중에 이렇게 처박힌 아기를 누가 말을 붙여주나요? 그저 기다리고 있습죠. 그래? 어른께서 좀 도와주시와요. 이 방에 남자가 넷이나 있지만 상토 올린 사람이 나밖에 없으니 어디 내가 나서 보면 어떨까? 이거 어디 상토 못 올린 사람 살겠습니까? 그래 향이야, 이리로 얼굴을 들어라. 여기 있는 분이 이공습이고 이분이 김백원, 그리고 이분이 이청산이다. 다 훌륭한 신랑감이니 어디 한번 골라보아라. 하하하. 신하는 호탕하게 웃으면서 오스개 같은 소리를 했다. 아니 안 됩니다. 월선이가 내 정인인데 그게 되겠습니까? 아 그렇던가? 그럼 여기 백원과 청산을 두고 한 분을 골라보아라. 향이가 무슨 대꾸가 있을 턱이 없었다. 향이란 이름이 어떻게 붙었는고? 사연이 있을 게 아니냐. 네, 9월산 향기를 타고 태어났다고 향이라고 붙여사옵니다. 어르신, 향이는 여기 앉아 계시는. 그래, 향이가 마음에 둔 분이 있었더란 말이냐? 어서 말해보아라. 못난 어미가 말씀 올려도 되는지요? 그래, 어서 말해보아라. 말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향이는 여기 앉아 계시는 백원 선생을 흠모하고 있사옵니다. 백원을? 다들 놀랐다. 신원도 용의도 정호도 이진도 다들 엉덩짝이 들썩할 정도로 놀랐다. 백원 축하하오. 이런 저세미인이 흠모한다 하니 그 얼마나 유쾌한 일이오? 허허허 그거 참. 정호는 얼굴을 붉히면서 고개를 숙였다. 그는 부끄러운 모양이었다. 용의와 이진도 손을 들어 정호를 축하했다. 백원 축하하네. 경사났네 백원. 그들은 다들 정호의 손을 잡아주거나 어깨를 쳤다. 그러나 정호는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었다. 될 일이 아니라는 뜻이었다. 그래, 향이가 백원을 그렇게 사모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어디 그 사연이나 들어보자. 네, 백원 선생이 도련님과 몇 차례 우리 주막에 들렀었죠. 그런데 백원 선생께서 고을산과 서해의 바닷가를 두 발로 걸어다니면서 상세한 지도를 만들어 고기잡이야 하는 춘부장에게 바칠 결심이란 말씀을 하시는 것을 인연이 저기 문 뒤에서 들었사옵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사연인고? 그래서 백원 선생이 연풍도 근처를 다니실 때 자기도 따라다니면서 돌아오지 않은 분의 시신이라도 찾겠다는 거예요. 기특하구나. 과연 상심이 뼈에 사무쳤구나. 효녀로구나. 천하에 이런 효녀가 있을꼬. 심청이가 절을 하겠네. 그런 일이 있고 나서부터는 인연이 여기 백원 선생만 나타나면 저기 문에 침을 발라 구멍을 내 가지고는 방안을 들여다보고는 했답니다. 백원 선생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전생연분이구나. 자 백원, 어디 내 잔 한 잔 받으시오. 가부간의 축하의 잔이요. 자 다들 잔을 채우시오. 우리 다 같이 축배를 듭시다. 그리고 공습은 이혼인이 성사되면 백원에게 공댓말을 쓰도록 해라. 아 그래요? 그럼 지금부터 말을 높이겠습니다. 우리 은율에서만 통하는 집안끼리의 어떤 관계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나도 좀 어색하다고 생각은 했습니다. 백원이 나이 올해 20살을 넘겼으니 이제는 어른 대접을 받을 때가 되었지. 아니 그러지 마십시오. 절대로 안 됩니다. 첨정어른한테 혼이 납니다. 아닐세 백원, 이것은 내 의견이기도 하지만 첨정어른이 말씀이기도 하네. 사양 말고 공대를 받게나. 자네는 뛰어난 젊은 신진학자임에 분명하네. 정호 형님, 자 어떻습니까? 허허허, 오늘 참 여러 가지 일이 한꺼번에 벌어진 후만 유쾌합니다. 정호 형, 어서 잔을 비우시고 이리로 한 잔을 주세요. 허허허. 용이는 걸쭉하게 그러나 짧게 웃었다. 별것이 아닌 것 같지만 이런 이용이의 태도는 대단한 변화였다. 간호가 아닐 뿐이지 종처럼 부리고 사는 사람의 아들에게 대갓집의 장남이 공댓말을 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이용희의 이런 태도의 변화는 세상이 달라져서 신분제도가 흔들리기 시작했기 때문에 야기된 것만은 아니었다. 그는 정호의 인품과 실력에 압도당하고 있었다. 정호는 분명히 비범한 인물이었다. 그는 틀림없이 뛰어난 인물이었다. 그는 걸출한 인물이었다. 이 사실을 용희는 간파했던 것이다. 아니 백원, 아우가 생기고 연모하는 절색의 교수가 생기고 이거 경사났수다. 정산만 외롭게 되었구려. 자, 한 잔 더 받으시오. 형님, 내 잔도 한 잔 더 받으시오. 이건 아우가 되어 처음 올리는 잔이오. 아, 기분이 좋습니다. 자, 듭시다.